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실제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경제의 둔화 등 각종 악재로 세계 10대 수출 대국이 모두 교역 감소를 겪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올해 7월까지 수출 금액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이 제일 컸던 이유, 그중에서도 자동차 업계 부진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 세계 10대 수출 대국의 수출 감소율을 좀 들여다봤더니 전체적으로 부진했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부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난 결과 같은데 우선은 미중 무역 분쟁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이제 수출이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계 이제 10대 수출국의 올해 이제 7개월간 총 수출액이 이제 5조 6천억 정도, 6조 달러 정도 되는데 1년 전에 비해서 한 2.64%나 이제 감소한 수치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중국이 수출이 이제 5.59% 정도 증가했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 이제 증가폭이 이제 크게 둔화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이제 중국에도 높고 세계적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내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우선 이제 10대 수출국들이 이제 이런 대외적인 요건들은 다 동일하게 직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유독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국내 이제 현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 이 문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 만능주의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이런 이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수출이 이제 가장 크게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본 수출 규제 시행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이제 7월까지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감소폭이 크지만 한인제 무역 분쟁의 그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찾기는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반도체 부품 소재가 이제 세계 품목을 이제 수출을 규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7월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소재나 이제 반도체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생산 차질과는 이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이제 수출 감소가 이제 11%로 크긴 하지만 6월 이제 수출 규제가 없었던 6월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 역량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착시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 이제 한 100일째가 되는데 수출 규제 품목 이제 일부를 이제 일본이 허용을 하고 추가 제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 영향이 제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일 무역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화되고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사실 엄청난 이제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그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악재로 앞서 미중 무역 분쟁을 짚어주셨는데요. 모레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상 결과 전망과 또 그에 따른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이 이제 결렬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 감소와 경기 침체 압력이 더 가중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이제 전망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이게 결렬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 보조금 지급을 이제 근절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라든가 환율 조작, 그다음에 이제 농수산물과 서비스 시장의 완전 개방을 이제 5가지를 의제로 이제 올려놓고 있는데 이거 5가지는 이제 일괄 타결하는 이제 빅딜로 가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휩싸이면서 이제 미국이 협상력이 약해졌다 보고 이제 산업 보조금은 협상에서 빼기로 하고 이제 스몰 딜로 예. 가고자 하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은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의 영향이 이런 이제 성격이 크기 때문에 쉽게 타결되기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배제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할 것 같고. 중국은 뭐 자력 갱생을 해서라도 세계적인 경제 패권을 잡겠다는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중간에 선택을 좀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선택을 하다가 양쪽으로부터 이제 보복을 받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특히 우리 수출 주력 품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동차인데요. 국내 자동차 업계 5개사의 지난달 글로벌 판매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 수출을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타격, 뭐 경고 등 뭐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뭐 지금 뭐 특별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5개월간 이제 수출이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상반기에 이제 판매 수출 실적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6%나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르노, 삼성은 본사로부터 이제 생산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 GM은 5년간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본사가 이제 한국에 있는 공장을 이제 폐쇄할 것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정부가 이제 3조 5천억 정도 이제 구제금융을 투입을 해서 이 부품 하청업체들의 이제 부도를 막고 있겠지만 네. 생산량이 이제 400만 대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이 하청업체들의 이제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고질병은 이제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한 대를 생산하는데 경쟁사보다 한 2시간 이상 더 걸리고 연봉은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제 노조의 파업이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서 생산 비용 상승 요인들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수요마저도 이제 9개월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이제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게 지표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5개월 연속으로 부진하다고 합니다. 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구매 관리자 지수는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으면 이제 경기가 확장할 거를 예상을 하고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이제 위축될 거로 이게 전망을 하는 선행 경기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제 48로서 이제 5개월째 계속해서 연속해서 50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47.8까지 지금 떨어져서 예. 예.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아. EU도 지금 45.7까지 하락을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낮은 수준을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과 일본마저도 이제 제조업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사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는 이제 위험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와대나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할 정도로 이제 위기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출 부진의 터널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했던 수출 6천억 달러 달성 과연 가능할까요?
좀 불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9월까지 이제 월 평균적으로 보면 한 450억 달러씩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이제 4,062억 달러치를 이제 수출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3개월간 매달 한 646억 달러씩 수출을 해야지만 목표로 잡았던 이제 6천억 달러를 지금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중 무역 전쟁은 더 장기화될 것 같고 세계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출 감소폭이 더 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네. 이제 한일 갈등이라는 이제 이 시한폭탄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수출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전망으로는 이제 5천억을 간신히 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박사님이 속해 계신 이제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1.9%까지 제시를 하신 상태인데 이런 저성장을 좀 탈피할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뭐 3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가 이제 조만간 나오겠지만 그렇게 이제 낙관적이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이제 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이런 이제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로 2분기에 1%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3분기는 다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은 물론 또 내수까지 이렇게 이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만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뭐 2% 달성이 좀 어려운 거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경기 침체함에 따라서 모든 나라다가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고 법인세를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을 이제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조국 사태로 인해서 경제는 이제 뒷전이고 국론은 지금 분열이 되어 있어서 이제 위기가 발생하면 대응 여력이 상당히 약해진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이제 지금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이런 법인세 인하라든가 규제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두르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을 해야지 이런 이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